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희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수용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 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 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 자료 요구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 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 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미래전략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 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주요 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증인 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용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김은희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미래전략국 각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수용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수용구 미래전략국장 김은희, 기획전략과장 홍인희, 스마트 도시과장 정효신, 행정교육과장 임영아, 일자리 경제과장 정명숙입니다. 등내 다음 김은희 미래전략국장님 회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미래전략국장 김은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호 위원장님,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국 과장과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과입니다. 홍희미 기획전략과장입니다. 신성구 기획정책계장입니다. 강윤희 미디어 홍보계장입니다. 전소영 애상계장입니다. 김미경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안혜영 감사계장입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 도시과입니다.
정유신 스마트 도시 과장입니다. 박정은 도시재생기획회장입니다. 오대윤 스마트 시티 드론 회장입니다. 한석근 도시재생사업회장입니다. 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임영아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서본 평생학습회장입니다. 강미래 교육청소년회장입니다. 이민아 도서관 운영회장입니다. 오미옥 도서관 관리회장입니다. 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입니다. 네, 정명숙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유보양 일자리 창출회장입니다. 박상희 지역경제회장입니다. 배미옥 농수산회장입니다. 이장호 녹지회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미래전략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 주요 성과,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시책 사업, 현안 사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미래전략국은 7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었으며 기획전략과 스마트 도시과, 평생교육과, 일자리 경제과, 4개과 16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6명, 현원은 95명입니다. 구 총 정원은 659명으로 정무직인 구청장을 비롯하여 본청 459명, 의회 사무과 12명, 보건소 56명, 동행정복지센터 132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재정 현황은 2021년 2회 추경 기준으로 일반 회계는 476억 원이며 지역발전 사업기금을 포함한 2개 기금은 330억 원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평생학습관, 수영구 도성관 등을 포함한 11개 시설을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출연기관으로 수영구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운영 중인 위원회 및 심의에 평가단은 구중조정위원회를 포함하여 모두 31개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4개소를 포함한 도시공원 및 녹지는 36개소이며 전통시장을 포함한 유통시설은 3,578개소, 등록공장 47개소, 가스시설 및 석유 판매업 467개소, 수산시설 등록 어선은 100척입니다. 다음 5페이지 2021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 수용 조성을 위해 7월 1일자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미래전략국 및 부서 신설로 새로운 미래 발전을 위한 구정 기반을 마련하였고, 구상사업 발굴과 함께 41개 공약 사업 관리와 성과 관리로 정책 한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수용구 TV와 SNS 콘텐츠를 강화하여 구민 공감 행정 구형에 노력하였으며, 주민과 소통하는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부산시 주민 참여 예산의 8개 사업 3억 1,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청년 문화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등 신뢰받는 수용 실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민 체감형 도시 재생과 스마트 시티 사업으로 도시 활력 회복입니다. 수용동 1원 도시재생 뉴딜 3년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망미동 1원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으로 도시 활력을 제공하였고, 광안리 1원 문화관광형 스마트타운 조성 완료로 플랫폼 구축 등 8개 스마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관광 킬러 컨텐츠가 될 광안리 M 상셀 드론 라이트 쇼를 상반기 오픈 베타 공연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행복한 미래를 위한 평생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 공모 선정으로 6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올해 처음 제1회 평생학습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평생학습도시 수용을 실현하였으며 건강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지, 진로교육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서 하축 및 생활 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 수용구 어린이 도서관 개방과 수용구 도서관 재건축으로 미래도시 수용에 걸맞는 도서관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자리 창출과 살기 좋은 녹색 도시 조성입니다. 실직 청년 지원금을 758명에 지원하고 호텔 서비스 전문 인력 79명 수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사회 개최 등 시창업을 지원하였으며 착한 임대인 지원과 밀락 골목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어업인 지원과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등 반려동물 보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크리하분 및 광안리 국화꽃 프로젝트, 도시숲 가꾸기로 널푸른 녹색도시 수용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사람 중심, 환경 중심, 스마트 도시 수용 조성을 목표로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주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국민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 실현으로 미래도시 조성입니다. 민선 8기 구정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2040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할 정책을 발굴하며 홍보 영상, 공모전 등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홍보를 구현하고 광고 없는 신문으로 수용 후보 가동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주민 제한 사업을 상시 접수하며 주요 재정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렴 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통과 사전 예방 중심 감찰로 정의 수용을 실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 재생과 첨단 IT 융합으로 행복한 스마트 도시 조성입니다. 수용동 1은 도시재생 거점 시설 완공과 운영으로 4년차 뉴딜 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망미동 1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신청으로 1과 3 쉼터가 되살아나는 행복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과 스마트 챌린지 공모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상설 드론 라이트쇼, 드론 실증 도시 구축 등 4차 산업을 대표하는 드론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 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평생 학습도시 5개년 계획 수립으로 더 나은 학습 도시를 구현해 나가고 배움이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며 청소년 전용 공간 및 놀이공간 조성으로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구 도서관 개관,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 구축,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으로 이용자 중심의 독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행복 일자리 도시입니다. 청년 인턴 채용과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으로 청년 취업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고령자 경비원 고용유지 지원과 일반 경비원 신인교육 등 일자리 안정을 추진할 것이며 망미 중앙시장 디지털시장 육성과 전통시장 환경 개선, 홍보 영상 제작 등으로 지역 상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밀락 항 관리와 함께
어업인을 지원하여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밀락항 주변 에코 특화거리 조성, 꽃이 있는 거리, 팽나무 소공원 조성 등 생활권 주변 구석구석이 조화로운 도시공항과 녹지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새롭게 추진하는 8개 시책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수영의 미래 2040 장기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새로운 미래 20년을 준비하고 코로나6 이후 급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수영의 새로운 비전과 실행 가능한 구체적 장기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도도 수영 뉴딜 사업 거점 시설 운영 및 브랜드화입니다. 내년도 준공 예정인 도시재생 거점 시설 8개소의 운영 계획 수립과 운영 주체 선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BI 제작으로 건축물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방범과 방제, 교통 등 분야별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고 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공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영구 도서관 쉼터 조성입니다. 수영구 도서관 구내식당이 자리하였고 현재 임시 보존석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영구 도서관 뒤쪽 부지에 자연 친화적인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 공사 착공으로 도서관 이용자가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생활 밀착형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구축입니다. 회원수 대비 도서관 시설이 부족한 지역 2곳을 선정하여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언택트 스마트 도서관 설치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독서 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청년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입니다. 수영구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응시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능력 개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사계절 꽃피는 광안리 해변 조성입니다. 광안 해변공원 천년기념물 곰솔나무 후계목 정원 조성과 연계하여 국화꽃이 피었습니다. 프로젝트 등 광안리 해변을 도심 속 녹색 휴양지로 사계절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27페이지 망미동 1원 도시재생 유질 사업 공모입니다. 예비사업 진행 중인 망미동 종합시장 1원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내년 4월 중 완료하고 5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 신청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은 내년 1월 주민공청회와 3월 구의회 보고, 4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완료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망미동 국민정보교육장을 도서 자료실과 디지털 체험이 함께하는 어린이 놀이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에 지난 10월 사업 신청하였고 11월 선정 결과 통보와 함께 사업비 일부가 교부되어 설계 용역 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29페이지 마지막 현안 사업으로 수영군 도서관 개관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수영구 도서관 재건립 준공일이 12월로 도래함에 따라 그동안 불편함을 겪었을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연면적 4,290평배로 지하 1층, 지하 4층이며 공정률 95%로 현재 가구 설치와 ICT 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말과 함께 장기간 회기 동안 건강하시고
유익한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김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별 업무 보고는 자료를 참고하기보다는 2021년 성과와 2022년 업무 계획이나 시책, 현안 사업을 숙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 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 검증과 개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미래전략국에 대한 개별 질의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검증 및 개별 질의는 오후 3시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 시에는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기획전략과부터 직계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전략과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0년도 교육 업무 계획 보니까 내년에 수용의 미래 2030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좀 제가 지적을 해야 될 게 19년도였나요? 그래가지고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이 한번 예산이 통과돼서 하게 됐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에 이제 또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 삭감해서 안 하게 됐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하게 되었거든요. 그 중간에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기획전략과장 홍림입니다. 장수현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030 수용구 중장기 발전 계획이 2019년도 본예산에 1억 8천 편성되었다가 이해 추경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19년 당시 우리 구에서 출시됐던 4개 용역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 도시 지원사업에 공모돼서 용역 2억 2,500, 그 다음에 도시재생 유지사업 선정 공모 용역비 한 9,500만 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광안리 해변 해양관광 자원개발 관련 용역 5,500, 그리고 교통과에 주차장 수급 실제주차 용역 한 4,000 해서 4개 용역에 한 4억 1,5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실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어서 수용구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이 시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서 추경에 삭감한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이 필요 없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재반영하게 된 사항은 사실은 좀 유감입니다. 시기적인 문제였다고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올해 2040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랬고 예산을 그때 삭감할 때도 그랬고 그때 이제 다양한 용역자료가 입하기 때문에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그때 많은 의원님께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개별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제기도 그때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때 저희 기업으로는 이제 그런 다양한 용역으로 인해서 충분히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에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따지면은 지금 현재 그 용역하고 다시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말하는 이 부분은 그 전부터 계획을 하고 실천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그 전에 시행했던 뭐 여러 사업들이 잘 되길 바라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목국유 시기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장기 풀려나고도 안 맞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할 때는 지금이라도 그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장기 발전 계획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예산을 할 때도 다시 한 번 더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역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수용구 20년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적인 종합 용역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이런 미래비전 발전 계획을 잘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오수영 위원님. 예,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20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해서 민원 접수받으신 현황에 대해서 받았거든요. 지금 21년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19년도, 20년도 같은 경우는 민원 응대에 대한 이런 불편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유독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체 횟수를 보니까 9건 정도가 이제 민원인에 대한 이런 민원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이런 민원 불만 이런 것들을 좀 제기하신 것 같아요. 총 41건 중에 9건이면 약 21% 정도 해당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것 같은데 올해 유독 좀 이렇게 좀 민원 응대 불만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민원들께서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좀 많아진 사항도 있습니다.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고 있는 사항,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 수영부에 지금 3년 이하의 공무원들이 24%입니다. 그리고 5년 이하의 공무원도 39.2%입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들이 지금 대거 지금 올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 저희들이 아직까지 능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또 답변이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그런 것도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원인들께서 많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감사계에서도 민원 컨설팅 제도라든지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답변할 수 있도록 민원 잘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신규 직원분들 비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계 같은 경우는 부서를 또 이렇게 감사하는 지위에 있는 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이하 직원 비중이 많다 이런 걸 떠나서 감사계에서는 또 보면 민원 자체도 그래요. 다른 부서에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좀 악성 민원이 된 것들이 감사계로 다시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직원을 어떻게 해달라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러면 오히려 더 신규 직원보다는 조금 더 노련한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고민을 하셔서 또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한테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서 불편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승현 위원님 질의 말씀 끝에 저희가 제235회 정례회에서 청장님께서 또 직원 3S에 관한 사항들을 구전 연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습지를 하셔서 직원들로 인한 불평불만이 없도록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심으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과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승현 위원님. 스마트 과장님 답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공약 사업 중에서 광안리 세계 최고 포토존 설치 수감 자료에 있는데 공약 진행률이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70%가 맞죠? 네, 70%로 저희가 이제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가 착수에 지금 진행이 되어 12월 달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상설 드론 라이트 쇼를 세계적인 포토존으로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그 보면은 포토존을 설치하는 게 공약이거든요. 네, 그러면 존은 뭐 구역이고 설치한다는 것은 뭐 만들어서 또 거기 뭐 존치시키거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드론 나이트 쇼 같은 경우는 상설로 해서 뭐 주마다 하든지 또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뭐 코로나 영향으로 공연을 거의 못했는데 이게 포토존이라고 또 설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상설 전국 토요일 날 매주 2회 그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도입해서 그 광안리 대변 전역에서 포토존으로 우리 드론 라이트 쇼를 명물화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 의미는 아는데 이게 포토존 설치와 드론 나이트 쇼가 어떻게 이렇게 두 개가 매치가 되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포토존 설치 그러면 가령 이제 구청장님 공약 이행 평가단에서 뭐 심의를 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네, 그 2019년도부터 포토존 설치를 위해서 국내의 포토존 사례 수집과 그 전문가 의견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안리 해변 대양관광 대중국 개발 연구 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용역 결과에서 그 설치 검토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제 그 포토존 개념에서 의견이 저희가 이제 그 설치할 수 있는 의견이 특별한 내용이 지금 마련된 부분이 좀 미흡해서 그런 가운데 상설 드론 라이트 쇼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지방재정투자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광안리 드론 라이트 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세계적인 관광 나라 킬러 콘텐츠로 포토존으로서 명물화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애초에 우리가 세계 최고의 포토존 설치라는 공약을 처음에 내셨을 때는 드론 라이트 쇼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갑자기 드론 라이트 쇼가 공약 이 추진율에 이제 저희가 되니까 이게 이제 여기 끼워 맞추기 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포토존하고 드론 라이트 쇼가 합쳐지면서 갑자기 이게 추진사항이 70%가 됐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렇게 된 근거가 무엇이며 그 뭐 이렇게 돼도 맞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공약 사업 평가에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 광안리 해변의 해양 관광 매력물 개발 및 관광 특화 전략 연구 용역 주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아까 그 용역 결과에 보면 뭐 설치 검토 부분에서 조금 뭐 의견이 별로 뭐 좋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이제 드론 라이트 쇼를 이렇게 반영하신 걸로 보이는데 네, 이게 이제 반영된 게 어쨌든 뭐 가령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약 뭐 아까 이행 평가단에서 뭐 어떤 의견이 나왔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에 공약 이행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단 의견에서 건의사항과 기타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제시되지 않아서 이 평가 결과를 그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포토존 설치 사업으로
우리 드론쇼가 이제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무 보고서 지금 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보면 그때 건의된 내용에는 뭐 지금 건의 사항 9건, 기타 2건인데 여기에 어디를 봐도 뭐 포토존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평가단 의견서에는. 네, 그 평가단 이제 그 계획서에 보면은 변경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평가단에서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결과를 취합을 해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서면으로 하셨겠네요. 네, 성능으로. 예. 서면 평가로 해서 이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자료 제출하고 이메일로 주고받고 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으로 이제 진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도 이제 설명을 한 번 더 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네. 부서장님 의견은 현재 포토존 설치가 70% 진행됐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본위원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명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 장수영 의원님. 네, 그 광안리에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스마트 도시과장입니다. 장수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리 해변에 현재 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2개로 설치되어 있는데 네, 뭐 효율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뭐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지금 현재 횡단보도가 없는 지역에 굉장히 그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2군데를 선정해서 설정을 해놓았고 지금 이용자 중심의 스마트 횡단보도로 차량을 건너는 이제 보행자의 안전과 그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이제 그 관광객이 있기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차량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차량들이 저도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광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객이라든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스마트 횡단보도에 거의 많은 시간을 이제 중지, 정지 이렇게 아니 보행 중 이렇게 뜹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이제 신호등을 따지면 파란색으로 변환되는 시간이 극히 짧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제가 이제 그 그 스마트 신호등을 차량으로 지나갈 때는 그 신호등이 없을 때처럼 보행자들이 멈춰서 있어가지고 양보해서 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그 효과 면에서는 위치는 좀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위치적으로 조금 안 맞다고 생각되는 게 장기적으로는요 이게 이런 스마트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필요한 곳이 학교 주변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런 곳에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키도 작고 눈에 잘 안 띄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잘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수영구도 스마트한 도시로 바뀌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변에 우리 수영구 내에도 학교 주변에 좀
도행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좀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스마트 도시는 이제 초기 이제 준비 단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노학자를 위해서 스마트 도시 시스템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이것도 드리면 좀 지적하고 싶은 게요. 작년에 드론라이트 쇼 한다고 이제 했었는데 그 드론라이트 쇼 할 때 이제 보도에 이제 관광객들한테 다니는 보도에 차량이 좀 많이 주차를 해놓은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이제 그 행사에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주차를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관광객들이라든가 사람 중심의 이제 행사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이제 차량이 불법적으로 주차되어 있고 또 그리고 그 차량이 주차된 곳이 작년에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그 보도가 크게 파손된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는. 근데 그런 곳에다가 이제 행사 관련된 차량이라고 하지만 이제 차를 주차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 때문에 앞으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수영 의원님 지적사항은 12월 달에 드론쇼 재개되는 그 시점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은 장비 내리고 바로 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진행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네, 어서 의원님. 연이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스마트타운 장수영 의원님 얘기하신 거 좀 줄이드리면 지금 스마트타운 이게 그 우리가 영역 발주해서 사업비가 총 22억 5천만 원 지금 해서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국비 10억 원에 구비 12억 5천만 원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보면 주차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계약만 돼 있고 완료가 올 연말까지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오승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월에 계약을 해서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근데 원래 이 사업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이 용역 기간이 원래는 사업 기간이 이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승인된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고 저희가 이제 그 용역 사업을 조성사업 용역 사업기간을 8월 말로 이제 용역 기간이고 실제 그 설계 단계에서 총 사업비가 주차 서비스 사업비를 산정하기까지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주차 서비스 사업은 추가로 발주를 했습니다. 추가 발주를 10월 달에 하다 보니까 이제 12월에 이제 완료할 계획으로 이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광안리 N이라는 그 앱을 통해서 지금 주차 서비스도 같이 연동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광안리 N 앱은 가동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개변 질의 시간에 제가 어플도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광안리 N 자체 앱 안에서도 조금 미비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아까 확인하셨고 네, 또 주차 서비스 이런 부분도 지금 되고 있지 않고 또 뭐 식당이라든지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물론 이제 인력 두 분이 하시기에 좀 부족한 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기간 내에 어쨌든 사업은 완료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준비가 돼서 국민들이 사용하시거나 관광객들이 사용하실 때 불편이 없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 아까 뭐 그 쿠폰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오승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쿠폰 그 발행 기간을 300일로 지금 둔 것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고 저희가 강한리 앱 홍보 차원에서 첫 이벤트 상품만 300일로 해서 내년 여름에 강한리를 꼭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이제 취지에서 300일을 이제 두고 이제 쿠폰 발행을 했고 그 이후에 쿠폰 발행 기간은 60일이라든지 조금 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광안리 N 앱을 통해서 방문하신 관광객이나 우리 수영 주민들이 좀 더 광안리에 대한 좋은 정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승 의원님 의견에 따라서 저희 가발리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재 의원님. 수영 고가도로 하부 비콘 그라운드 조성 사업이 이제 그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100% 이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공사 발주 받아서 이제 그 작년 4월에 이제 준공해서 이제 그 달성 사업 완료, 달성률 100%인데 문제는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비콘 그라운드가 운영되고 있고 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할 때쯤 아닌가 싶어요. 이게 슬림, 그러니까 이제 그 준공만 해놓고 공사만 끝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가동을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이제 한 1년 좀 됐으니까 그 냉정하게 비콘 그라운드가 우리 수영구에 관내에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까지 되면서 전문가들도 좀 참여해서 비콘 그라운드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 많이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그리고 전문가들 조언을 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비콘 그라운드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 수영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공약이 달성했다 안 했다 이런 걸로 그치지 말고 이거 어떻게 좀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좀 모으고 주민들이 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제안할 수 있도록 이런 좀 공론의 장을 좀 마련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스마트 도시과장 정효신입니다. 최종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콘 그라운드가 2020년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개관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이제 건물이 다 이제 준공이 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다 이관되고 난 이후에 부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그 6개 공간을 그 부산에 있는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 그리고 청소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그리고 부산 도시디자인진흥원, 재단법인 4군데에서 이제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다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서 내년도 저희 이제 수영동 도시재생 유질 사업 중에 한 사업으로 망미 골목, 비컨 그라운드에서 가장 가까운 망미 골목에 상생 협력 플랫폼 상가가 내년 이제 4월에서 5월 되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된과 동시에 개관된과 동시에 상설 축제와 비콘 그라운드와 협력해서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저희가 업무 협약을 진행할 계획으로 연간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에서도 연간 프로그램이라든지 특화 프로그램 사업비가 한 1억 5천 정도 예산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갤러리라고 이제 그 부산 그 청년 벤처, 소셜 벤처에서 진행하는 또 아트갤러리 존이 있는데 여기 이제 플리마켓으로 매주 상설로 운영한다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재단법인과 저희 구에서 협약을 해서 연중 상설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망미골목뿐만 아니라 사적공원, 수영활동시장까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질의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 도시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물어봐 주시고,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미래 전략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청된 자료 제출이 안 돼서 질의를 못하신 경우는 다음 추가 질의가 11월 29일에 고문청 조합부서에 대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용 질의는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희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